네, 안녕하세요. 이정근 목사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는 쉬었고요. 이제 이번 주부터 또 우리 자녀 교육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누어 봤으면 좋겠는데요. 되게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자녀의 마음 듣기라는 챕터를 가지고 함께 나누어 봤으면 좋겠는데, 대화를 할 때 가장 좋은 대화 방법은요, 먼저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실 겁니다. 솔로몬이 처음에 왕으로 즉위했을 때 하나님 앞에 먼저 구했던 것은 백성들의 마음을 듣는 마음, 그것을 구했습니다. 결국에 누군가로부터 들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은 것들을 얘기해 줄 수 있고, 그리고 그로 하여금 그 마음의 치유와 그리고 회복까지도 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마음을 들어주는 일은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한 4가지 정도로 어떻게 자녀들의 마음을 들어줄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자녀에게 어떠한 말들을 할 수 있게끔 해줄 수 있을까, 이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는요, 우리가 좀 착각에 빠질 때가 있는데, 부모니까, 엄마니까, 아빠니까 우리 자녀들의 상황을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쯤 되면 배가 고프겠지? 이쯤 되면 무엇이 필요하겠지? 그래서 의뢰 짐작을 해서 내가 다 안다라고 생각해서, 너 지금 배고프지 않아? 밥 먹을 때 안 됐어? 이렇게 물어볼 때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필요한 얘기인 것 같지만, 아이들로 하여금 자신을 표현할 수 있도록, 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 배고프니까 밥을 먹고 싶다라고 말을 하기 전에는, 너 배고프지 않아? 너 지금 밥 먹을 때 되지 않았어? 라고 미리 챙겨주는 것들을 조금 자제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흔히 그 엄마는, 그리고 아빠는 아이의 필요와 마음들을 다 안다라고 짐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아이에게 그 먼저 정해진 부모로서 그 얘기를 해버리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무능감에 빠지기도 하고, 그리고 혼란스러움, 이것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해하죠. 그 아이의 대답과 표현이 서투르고 불충분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도 아이가 스스로 그 자신의 표현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래서 건강하게 자기 표현 능력을 성장시켜 줄 수 있는 것은 이 자녀가 자기의 말들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변인의 역할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런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요, 우리 자녀들이 하는 얘기들 중에서 긍정적인 감정이 담긴 단어들을, 그 말들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감사해요, 그리고 행복해요, 즐거워요, 이런 긍정적인 감정들을 많이 표현하도록 하는 겁니다. 긍정적인 감정을 많이 표현하면 표현할수록 더욱더 그 긍정적인 그 감정은 더욱더 커져갑니다. 말로 표현을 많이 하면 감정 역시 더욱더 커져간다는 얘기죠. 근데 반대로 감사하고 행복한 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말로 표현하지 않으면 감사도 줄어들고, 그리고 행복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미건조한 삶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자신이 행복한 줄도 모르고, 자신이 감사한 줄도 모르고, 즐거운 줄도 모르고, 그것이 표현하지 않으면 그렇게 정체된 무미건조한 그런 삶을 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긍정적인 감정들을 건강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그것을 잘 들어주는 것, 그리고 가르쳐주는 것, 그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 긍정적인 감정을 들어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세 번째,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부정적인 감정 또한 필요합니다. 부정적인 감정도 표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부정적인 감정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뭐 죄라든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감정 자체는 윤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어떠한 부정적인 감정을 갖는다라고 그래서 그걸 말로 한다라고 그래서 이것이 죄가 있다. 또한 도덕적으로 잘못되었다. 윤리적으로 잘못됐다.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워요. 그리고 슬퍼요. 이런 얘기들을 자녀들이 했을 때 미워하는 것은 나쁜 거야. 그리고 슬퍼하는 것은 잘못되는 거야.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그 아이의 감정의 도덕적인 것 그리고 윤리를 가져다가 기준으로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이는 자신도 모르게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표현을 하지 못하면 그의 마음속에 그 자신 안에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표출하지 못하면 몸과 마음에 불건강한 그런 에너지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건강하지 않은 에너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으면 신체적인 다른 증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안에 아이들이 부정적인 그 감정을 얘기할 때 그것을 들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속에 있는 것들을 다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죄가 아니라 단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표출해내는 건강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미워하는 거, 슬퍼하는 거, 외롭다는 거, 힘이 들다는 거, 무서워요, 겁이 나요, 두려워요, 염려가 되고 걱정이 돼요, 화가 나요. 이런 얘기들을 충분히 자기 그 자신의 입으로 말로 표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고 그리고 그것을 또 들어주는 역할. 그것이 자녀의 마음을 듣는 방법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자녀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공부를 가르칠 때는 이성적인 것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도덕적인 것을 가르치거나. 근데 그 안에서 감성 지수를 높일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길러줄 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자기의 그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은 굉장히 그 감성 지수가 높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감성 지수가 높으면 내가 무슨 어떤 감정이 높다, 감성이 많다, 풍부하다 이런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감성 지수가 높은 사람은 자신의 감정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잘 이해하게 돼요. 그리고 공감하고 그리고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의사소통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죠.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든 그 말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고 그 감정을 공감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서로 소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관계가 이런 감정을 잘 표현하는 사람들은 관계가 오히려 굉장히 잘 발달이 되고요. 가정생활에 있어서든 그리고 사회생활, 공동체 생활에 있어서든 모든 관계들을 원만하게 잘 꾸려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감성 지수를 높여주는 그 감정 표현들 이런 것들을 잘 말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고 그리고 그 얘기들을 들어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또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훨씬 더 많은 그런 감성에 대한 부분들이 발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녀들의 마음을 듣는다라고 했을 때 그 아이들이 잘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들어주는 거 필요하죠. 그래서 대변인의 역할을 하지 말 것, 그리고 긍정적인 말들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들어주는 것, 그리고 부정적인 것도 소통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필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정적인 부분들, 감성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말을 할 수 있도록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렇게 되면 자녀들이 안에 있었던 말하지 못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다 표출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그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가 굉장히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그 부정적인 씨앗들이 다 제거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회에 나가서도 공동체 안에서도 원만하게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부분들 오늘 여기까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러한 그 대변인의 역할을 하지 않고 그리고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말들, 감성 지수를 높여주는 말들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고
들어주는 역할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 주일날 2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